지난 12일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확산이라는 걱정스러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초 백신과 치료제 사용을 앞둔 마지막 고비로 보입니다. 여태 잘 견뎌왔듯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한 새해를 위해 연말의 만남을 조금만 미루면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 진정한 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 즐겁게 참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열린민주주의를 통해 멋진 후보를 주권자 앞에 세울 것입니다. 12월 8일 서울 남부지검은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2개월여 만에 발표된 수사 결과의 주된 내용은 해당 의혹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봉현 회장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룸살롱 접대는 마지못해 인정하면서 뇌물죄도 아닌 청탁급지법 위반 혐의로 단 한 명만 불구속 기소했고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회교한 설명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전 대구고검장 윤곽근 변호사가 구속되었는데도 제보자를 사기꾼으로 몰며 윤석열 총장 추종에 급급하던 제1야당은 이런 방구 사과조차 없이 그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고만 있습니다. 김봉현 씨가 제기한 의혹은 검찰 수사 전반의 불법과 검찰 조직의 구조적 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검사 술접대, 도피시 검찰 관계자의 조력, 선택적 수사와 진술 짜맞추기, 전관 변호사 수사 무마, 계약서 없는 구두계약 등 이미 제기된 의혹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혐의들입니다. 구체적 범죄 혐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그저 증거가 없다,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못했고 앞으로도 못하겠다면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합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의혹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현직 검찰총장이 관여되어 축소 수사가 시도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막 발을 뗀 공수처 출범까지 기다리기에는 그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절박합니다. 현행제도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특별검사의 임명입니다. 검사의 향응수수 및 편파수사는 정쟁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추진하고 국회가 응답하면 됩니다. 희한한 계산과 괴이한 법리로 면죄부나 발급하는 검찰 수사를 그저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검을 통해 다음의 범죄 혐의는 꼭 밝혀져야 합니다. 먼저 수사비리와 관련해서는 검사 술접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뇌물죄의 적용, 전직 검찰 수사관의 금품 투수 의혹과 수사정보 누설 혐의, 윤대진 검사장에 대한 로비 의혹과 영장 청구 지연 의혹, 이종필 부사장 변호인 B씨의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 윤곽근 변호사의 수사무마 로비 및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공여 의혹, 이주영 변호사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검사 간의 유착 의혹 및 계약서 없는 구두계약, 전화변론 유무 등이 엄정하게 규명되어야만 합니다. 편파 수사와 관련해서는 라임 사건 관련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검찰 보고 사무규칙에 따른 보고 절차를 무시한 채 검찰총장에게만 보고된 이유, 강기정, 임종석 등 청와대 인사에 대한 기획수사와 짜맞추기 의혹 등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은 퇴직의 변으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윤석열 총장의 정치 행위가 검찰을 덮고 검찰 조직이 국가기관이 아닌 총장 정치의 전유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적법한 지휘에는 집단적으로 반발하고도 자신들의 치부에는 이런 방구가 없는 지금 검찰 구성원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믿고 공수처 출범을 기다리기에 앞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른바 검사 향응 및 편파 수사 의혹은 결코 검찰이 밝히고 단죄할 수 없는 검찰 내부에 뿌리박힌 만성질환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가 늦다면 속히 특검을 요청하십시오. 엄중한 시기에 좌거우면은 필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진애입니다. 코로나 확진 급증으로 비상에 걸린 가운데 국회는 필리버스터로 멈춰서 있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국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지난밤 종료 표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남북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만큼 계속 보장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최근 야당 행태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네가 가라 공공임대라며 공공임대를 폄하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공공임대주택의 작은 규모를 폄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두 분은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목한 13평 44제곱미터 공공임대는 상대적으로 큰 편의 주택이며 지금도 그보다 훨씬 더 작은 6평이나 8평 남짓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싼 값에 길게 살 수 있기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는 무려 아파트 26억 전세를 살고 있는 이혜원 전 의원이나 무려 26억 원 상속 아파트와 저축을 보유한 금태섭 전 의원의 두 아들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의무를 망각하면서 공공주거복지 확대에 애쓰는 문재인 정부와 공공임대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을 어찌 폄하한단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면 맹목적인 보수 언론이 만드는 부동산 이슈에 올라타려는 얄팍한 목적 외에 무엇입니까? 대통령 말씀대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도 큰 평형수를 넣어서 거주 사다리를 만들고 소셜 믹스를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야당의 발상 전환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로부터 본격적으로 국토위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국민의힘과 부자 야당의 트집이나 왜곡된 말바꾸기, 그를 조장하고 편승하는 보수 언론들의 행태에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꿋꿋하고 끈기 있게 임하겠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주택 정책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코로나는 다 같이 애써도 겨우 극복할 수 있을까 말까한 위기이고 부동산은 왜곡 과장 없이 현실을 직시하고 현장을 보살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민생 문제입니다. 정부의 성의롭고 유능한 행보를 바라면서 열린민주당은 소수 야당이지만 그러한 행보에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소상공인들과 노동자들은 절벽으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과 고통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이 비상시국을 헤쳐나갈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국민의힘당은 내용 없는 필리버스터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국민 고통을 나몰라라 하고 있음을 개탄합니다.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소득 감소 외 임대료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결코 그들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실업 확대와 경제활동 마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방역 3단계 격상을 적극 고려하고 그로 인한 피해 업체와 실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회는 소모적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소상공 자영업자와 실직에 내몰린 노동자의 구제책 강구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열린민주당은 민생을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국가를 지켜내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0일 세월호 참사 때 진상규명과 국가 책임을 요구한 35명 교사가 공무의 집단 행동 제목으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눈앞에서 안타깝게 수장된 사건에 대해 교사들이 이야기하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의 실체입니다. 교사와 교육을 그리하여 결국 아이들을 정치적 문맹자로 만들어
정권 순응자가 되게 하려는 박정희 시대의 유령이 여전히 2020년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라는 아픈 사건에 대해서도 발언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끝나야 합니다. 시민적 권리를 누리는 교사가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한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워낼 수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교사의 헌법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